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밤새 안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술이라는 게 한번 발동이 걸리면 중간에 이거를 딱 이렇게 딱 끊고 뭐 하여튼 그러기가 이게 참 아예 처음부터 마시지를 말든가 그런 자리에 가지를 말든가 그러는 것이 사업하는데 꼭 도움이 될까요? 될까요? 하여튼 뭐 싫지는 않은데 좀 근데 이제 술을 자주 마시면 코끝이 빨개져가지고 무슨 술 중독된 사람처럼 이렇게 코끝이 제가 빨개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또 술을 금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주. 네, 금주. 하여튼 그렇고요. 자기암시 공식 하겠습니다. 자기암시 공식. 자기암시 공식. 어떤 분들은 외우셨나요? 저는 아직까지 사실은 늘 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자기암시 공식.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가 외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 암시의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줄 표현수단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나는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서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네. 전기의 힘을 건설적으로 사용하면 거대한 공장의 기계를 돌려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암시의 법칙은 그것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당신을 평화와 번영으로 이끌어 줄 수도 있고 실패와 불행과 그리고 죽음의 계곡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다. 그럼 안 되겠죠? 성공 비결의 6단계, 제1단계.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생각만으로는,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제2단계, 목표라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제3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한다. 제4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5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글로 정리하여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제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큰 소리로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 하면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6단계의 준수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로 하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이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네. 돈은 옛날의 여자들처럼 수줍음이 많고 좀처럼 붙잡기 어려운 것이다. 돈 쓰기 너무 좋죠. 때문에 돈은 일단 선택을 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사랑하는 사람을 쫓듯이 열정을 가지고 쫓아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힘과 돈을 향한 그것은 크게 다른 것이 아니다. 그리고 돈을 쫓는 그 힘이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념과 욕망과 인내력과 계획성 그리고 실천력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커다란 부를 쌓은 모든 사람들은 이 인생의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흐름은 곧 자신의 사고방식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는 부를 향해 올라가는 흐름을 형성하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는 가난을 향해 내려가는 흐름을 형성한다. 조화와 공감의 정신 속에서 친분을 나누는 사람들은 서로의 소질과 습관, 그리고 사고력을 닮아가게 된다. 헨리 포드는 뛰어난 정신의 소유자들과 교류하는 가운데 그들의 영향력을 흡수했고 그럼으로써 가난과 문맹과 무지를 극복할 수 있었다. 에디슨, 버뱅크, 버로스 그리고 파이어스턴과의 교류를 통해 포드는 자신의 두뇌에 이들 4사람의 지성과 경험과 지식과 정신력을 더할 수 있었던 것이다. 뛰어난 정신의 소유자들과 교류하는 것, 정신의 소유자들과 교류하는 것. 헨리 포드가 가난하고 글도 읽을 줄 모르고 지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그가 그 3가지 핸디캡을 극복하고 25년 내에 미국 최고의 부호가 되었다는 것 역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 것은 포드가 가장 빠르고 두드러진 발전을 이룩한 시기는 바로 토마스 에디슨과 친구가 된 다음부터라는 점이다. 일단은요, 어제 우리 공지난 거, 굿! 네, 아주 좋습니다. 우리, 중앙일보에 서울랩스 라오스 정부 전자결제 시스템 상용화 계획, 했다는 중앙일보에 난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서울랩스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라오스 정부 전자결제 시스템 상용화 계획을 23일 체결했다. 서울랩스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라오스 정부 전자결제 시스템 상용화를 위한 계획을 23일 체결했다. 이번 계획은 서울랩스가 개발한 3세대 블록체인 엑스피어 메인넷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정부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결제 시스템이 도입되어 라오스 정부의 행정 효율성 및 보안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라오스 정부 공식 IT 파트너사인 SITC와의 15년간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이번 프로젝트에는
대한민국의 서울랩스와 리얼월드 에셋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된다. 계획에 따르면 3개월마다 새로운 부처의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라오스 정부의 전체 40여 개 부처의 시스템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SITC는 라오스 정부의 IT 인프라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며 서울랩스는 엑스피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전자결제 신문의 전자결제 문서의 분산 저장 및 위변조 방지 등 기록 및 보안과 관련된 개발을 맡는다. 특히 서울랩스는 전자서면 기술을 블록체인에 결합시켜 모든 전자결제 문서의 안전성과 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하였다. 엑스피어 블록체인은 독창적인 데이터 온보딩 기술을 가지고 있어 해당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결제 문서를 분산 저장하고 위변조를 방지함으로써 천재지변에 의한 데이터 유실을 방지하도록 구축 서비스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라오스 정부의 문서관리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고 행정처리 과정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전망이다. 이번 계획은 양국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서울랩스의 블록체인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주목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랩스 장도희 대표는 라오스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적 활용을 입증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가와 협력하여 다양한 핀테크 시스템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예, 안충기 기자. 예. 이야. 글로벌 에픽 신문에는 이제 같은 내용이긴 하죠. 이야. 그 다음에 비욘드 포스트라는 곳에도 서울랩스 라오스 정부 전자결제 시스템 상용화 위한 계약 체결 계약 체결했다는 기사가 또 이렇게 테크월드라는 곳에도 기사가 났어요. 테크월드 서울랩스 라오스 정부 전자결제 시스템 상용화 계약 체결. 네, 블록체인 투데이 서울랩스 라오스 정부 전자결제 시스템 상용화 계약 체결. 박수. 네, 박수도 치고. 엑스피어 블록체인과 라오스 정부와의 협약식 및 계약 행사. 현지 정부 관계자 50명과 본사 임직원 20명이 직접 대면한 가운데 공식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7월 23일 화요일 현지 시간 17시, 한국 시간 19시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라오스가 우리나라보다 2시간 늦습니다. 아시아 방송 언론 기자분들이 20여 명 정도 전 세계에 보도되었습니다. 세계 최초 블록체인 기술을 정부와 상용화하는 중대한 행사입니다. 이야! 우후! 대박이야. 대박이야. 현정이 대박. 현정이 대박. 현정이 대박일세 대박이야. 대박이야.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어쨌든 회사에 현정이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겁나게 엄청나게 무지무지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감회가 새롭습니다. 작년 8월 1일 시작한 블록매니아 마케팅이 곧 1주년이 됩니다. 작년에 시작한 마케팅 회사가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는 회사는 유일무이하게 블록매니아 뿐입니다. 어려운 코인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지켜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함께하신 블록매니아 가족들 덕분입니다. 앞으로 박차를 가해 달려가겠습니다. 9월에는 중요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9월 1일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행사에 엑스피어 주간 풀 파티가 개최되고
3, 4일에 부스 행사가 열립니다. 그리고 9월에는 우리의 엑스피어 엔진이 완성될 예정입니다. 엔진이 완성되면 메인넷 수정 후 상장 심사가 진행됩니다. 진정성 있는 회사와 누구나 같이 잘 살 수 있는 마케팅을 통해 블록 매니아 가족들이 진심으로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어디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윤한기 씨가 불렀던 노래군요. 네, 윤한기 씨가 불렀던. 자, 준비되셨죠? 준비되셨죠?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자, 신청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기다리고 오늘 그날이 왔어요. 즐거운 날이에요. 움츠렸던 어깨 답답한 가슴을 활짝 펴봐요. 아름다운 옷차림에 다정한 것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불러요. 우리 모두 다 함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우후! 여러분 엑스피어 코인 덕분에 행복하시죠? 봄날 지나면 가을이 돌아와요. 쏟아지는 태양 젊음이 있는 곳 우리들의 여름이죠. 강에도 산에도 넓은 바다에 우리들의 꿈이 있어요. 오호, 이곳으로 가요. 노래를 부르며 우리 모두 다 함께. 둘, 셋.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혼자서도 잘 놀죠. 저 혼자서도 잘 놀아요. 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기적이다. 현정이는 기적이다. 현정이는 사랑이다. 현정이는 한계가 없다. 현정이는 한계가 없다. 예, 현정이는 현정이가 믿는 유일한 신이다. 제가 근데 이번 주 일요일에 성당에 갈지도 몰라요. 성당에 갈지도 모릅니다. 생존권 대 혁신성. 홍역을 치르고 있는 카풀 서비스 문제도 마찬가지다. 많은 영세 택시 기업이 도산하고 개인 택시 업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만큼 혁신성 또한 숨어 있다. 이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서비스다. 우리나라에서도 카풀 서비스를 이용해본 사람들의 75%가 카풀 서비스 도입을 찬성했고 이용해보지 않은 사람은 47%만이 찬성했다고 한다. 결국 우리 문명의 후속 세대의 선택은 분명하다. 택시 파업이 일어나자 카풀 서비스 이용은 폭증했고 이를 경험한 사람들은 아예 서비스를 갈아탔다. 업의 본질이 같다고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시위를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런 식의 파업은 택시 산업의 위치를 더욱 고립시킬 뿐이다. 디지털 문명으로서의 전환은 시대의 사명이다. 택시의 생존권은 막대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사회 전체가 고통을 감내하며 문명의 전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이런 변화를 수도 없이 경험했지만 결코 과거로 돌아간 적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모바일 뱅킹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20대에서 40대의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50대 이상은 33.5%, 60대 이상은 5.5%로 윗세대로 갈수록 현저히 낮아진다. 어려워서 못한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낮은 수치다. 상당수의 기성세대는 일부러 안 한다는 뜻이다. 스마트폰은 써도 스마트폰으로 은행 일은 안 한다는 것이다. 배울 능력이 없어서는 절대 아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IT 국가로 만든 기성세대가 스마트폰 사용 능력이 부족할 리가 없다. 이는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문명에 대한 거부감이 만들어낸 현상이다. 그동안 디지털 문명에 대한 수많은 부정적 기사들을 떠올려 보면 기성세대가 왜 그렇게 피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만도 하다. 분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오래된 문명의 시대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이다. 2018년부터는 전체 은행 거래의 80%가 인터넷 뱅킹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은행 지점에서의 대면 거래는 10% 이하로 떨어졌다. 데이터는 우리 문명의 표준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피할 수 없는 변화라면 이제 배우고 또 즐겨야 한다. 네. 검색 왕들의 성공, 구글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네. 구글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네. 세계 7대 플랫폼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인재 영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5조 달러의 실탄을 장착한 이들은 세계의 우수 인재들을 모두 빨아들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 전공 인재들이 주요 영입 대상이다. 수백 명, 수천 명을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투입하는 건 이들 기업에선 당연한 일이 되었다. 채용 방식 역시 대부분 6에서 10회 정도의 장기간 인터뷰를 실시하고 다면 평가를 하는 등 남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SNS를 기반으로 한 학습. 이들은 어떤 인재를 원할까?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니만큼 기술적인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추는 건 기본이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경우 어느 수준의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갖췄는지 엔지니어가 직접 면접을 통해 확인한다.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최근 26세의 나이로 미국 비영리 인공지능 기업에 취업한 김태훈 씨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무엇이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전 세계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개발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공유한다. 물론 지적 재산권 가치가 높은 코드는 공개하지 않는다. 김태훈 씨는 유니스트 학부 재학 시절 딥마인드와 애플이 비공개로 설정한 코드를 혼자 개발해 20여 차례 오픈소스로 공개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구글 브레인의 수장 제프 딘도 그의 코딩 실력에 감탄해 같이 일하자고 제안할 만큼 IT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김 씨는 그들 중에서 실리콘밸리의 유명 인사들이 인류에 기여하는 안전한 인공지능을 개발하자는 취지로 만든 기업 오픈 AI를 선택한다. 오픈 AI. 네, 오픈 AI. 2019년 일을 시작하는 그가 받을 첫 해 연봉은 약 3억에서 5억 원이라고 하니 참으로 어마어마하다. 이것이 축적된 자본의 힘이다. 대박입니다. 야, 이 정도의 인재면 우리나라 대기업 초봉의 10배를 지불해도 아깝지 않다는 새로운 인재의 기준이 등장한 것이다. 김태훈 씨는 훌륭한 프로그래머이다. 그렇지만 SNS 활동과 오픈소스에 기반한 학습이 없었다면 과연 독학으로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었을까? 답은 불가능하다. 그가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인재가 된 것도 바로 디지털 문명에 기반한 새로운 소프트웨어 산업의 생태계의 덕분이다. 그러니 어려서부터 이 문명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비교해보자. 책으로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학원에 가서 코딩을 배운 아이와 구글링, 유튜브를 매일같이 보고 전 세계 개발자들이 만든 오픈소스 코드를 풀어가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운 아이. 이 둘의 능력치는 얼마나 다를까? 아마 후자의 아이가 새 문명을 이끄는데 더 적합한 능력치를 가질 것이다. 이제 스마트폰 문명에 기반한 디지털 학습 능력은 인류에게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다.
이걸 단지 부작용을 걱정해 막기만 한다면 유능한 미래 인재도 성장할 수 없다. 예. 구글신과 함께한 혁신. 예. 디지털 문명이 익숙해지면 생각의 방식도 달라진다. 2018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구노동청 안동지청에서 일하던 청년 반병현 씨가 멋진 혁신을 보여줬다. 카이스트 바이오 내공학 석사를 마친 반 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며 매우 단순한 업무를 지시받았다. 안동지천에서 보낸 3,900개가 넘는 등기 우편의 13자리 등기 번호를 우체국 홈페이지에 일일이 입력한 뒤 그 페이지를 인쇄해서 보관하는 작업이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6개월이 걸릴 일이었다. 단순 반복 업무를 질색하던 반 씨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신을 이용해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반 씨의 카카오 브런치에 올라온 글에 그 과정이 매우 상세히 나와 있다. 반 씨는 일단 파이썬과 함께라면 못 만들 것은 없다라는 마음부터 다졌다. 그리고 구글씨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실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바로 구글의 피톤 크라울 라이브러리를 검색한다. 파이썬에서 라이브러리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자주 사용하는 코드를 하나의 함수나 클래스라는 단위로 묶어서 모아놓은 것이다. 반 씨는 이중 셀레니움이라는 이름의 라이브러리가 적합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발견하고 바로 셀레니움으로 무적 크롤러 만들기 사이트에 들러 학습을 시작한다. 그리고 직접 코딩을 시작한다. 이때부터 전체 업무를 단계별로 나누고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야 하기에 생각의 힘이 작동한다. 그렇게 반 씨는 직접 작업하면 6개월이 걸릴 업무를 파이썬으로 30분 만에 해결해 버렸다. 이 놀라운 혁신이 알려지자 고용노동부는 반 씨를 초청해 행정 업무의 자동화 방안에 대해 아이디어의 제안회를 가졌다고 한다. 그가 가진 디지털 문명으로의 전환 아이디어가 경직된 고용노동부 업무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알 수 없지만 디지털 문명에서 자라난 인재들의 생각이 시작부터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반병현 씨가 보여준 업무 프로세스도 역시 SNS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반 씨는 검색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찾아내고 그들이 구축한 사이트에서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했다. 물론 자신도 그 사례를 인터넷에 올려 공유했다. 이런 과정이 매일 수천, 수만, 수십만 건씩 발생하니 새로운 지식이 집대성되는 구글은 구글신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문명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직원을 파이썬 학원에 보내 프로그램을 배우게 하고 수년의 개발 기간을 거쳐 겨우 프로그램을 완성하게 했을 것이다. 아니면 좀 더 쉽게는 아주 외주 처리를 했을 것이다. 물론 그것도 이 해결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의 이야기지만이다. 하여튼 그래서 어려서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 디지털 학습에 익숙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많은 경험을 축적한 사람들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듯 모든 비즈니스의 근간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 중이다. 디지털 플랫폼과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은 가장 핵심적인 기술 분야의 학습 영역이 되었다. 전공을 막론하고 이 분야에 대한 기술 이해도를 부지런히 쌓아야 한다. 앞으로 10년 동안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식이다. 디지털 플랫폼과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내용만 파악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방식도 변화해야 한다. 구글신을 이용해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도 익혀야 하고 유튜브로 관련 분야 강의도 찾아내 들을 줄 알아야 한다. 관련 기술 전문가들과 네트워킹도 하고 정기 구독을 통해 꾸준히 새로운 정보를 확대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스스로도 새로운 걸 개발하고 그 결과물을 공유해 지식의 공유 문명에 동참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러니 어려서부터 익숙해져야 한다. 회사에서도 업무에 이런 프로세스를 반영해줘야 한다. 이미 거대한 문명의 틀, 학습 방식의 틀로 자리 잡은 디지털 플랫폼을 인정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되 혁신성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이제는 학습도 업무도 포노사피엔스 방식을 표준으로 생각하고 실천할 때이다. 좋아요와 댓글에도 질서가 있다. 디지털 사회성. 디지털 문명의 공간에서 사회성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안 좋은 이야기들이 먼저 떠오른다. 악플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가짜 뉴스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기사들, 거친 욕설과 음란물이 오가는 네트워크 등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런데 SNS 문명이 정착되면서 여기에도 이제는 새로운 기준들이 탄생하기 시작했다. 단톡방은 동네 사랑방. 단톡방은 동네 사랑방. 9시 34분. 단톡방은 우선 메신저 앱에 대한 예절이다. 회사에서 단톡방을 열고 부하 직원을 모두 초청해서 업무 지시를 하면 업무 효율성은 크게 증가한다. 그런데 이 문화가 당연하게도 부작용을 일으킨다. 많은 사람들, 특히 높으신 직위의 분들이 통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시도 때도 없이 업무를 지시하고 답변을 요구해 이에 시달리는 부하 직원들의 원성이 자자해진 것이다. 고위 직급들은 단톡방이 마치 회사 사무실 안에서 대화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방식 그대로 이야기를 던진다. 그러나 톡방 문화는 일반 대화와는 좀 다르다. 업무 관련 톡방이라면 철저하게 업무 시간 내에 업무에 관련된 내용만 올려야 한다. 여기에는 개인의 정치 성향을 강요하는 사이트에 링크를 걸거나 업무와 무관한 교육적 내용, 기성세대 관점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를 담은 링크를 걸면 안 된다. 생각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개인에 대한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내용을 올려서도 안 된다. 재밌다고 생각되는 유머나 재미있게 본 글을 올리는 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겠지만 이것도 가급적 삼가하는 게 좋다.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 업무 관련 톡방은 그렇다. 이곳은 내뱉은 발언이 휘발되는 공간이 아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업무 시간도 철저히 지키자고 약속하고 이것을 절대적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꼭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다면 개인 톡으로 전환해 조심스레 부탁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지난 여름 에피소드다. 어느 회사 부장이 단톡방에 복날을 맞아 보신탕집으로 회식을 하러 가자고 올렸다. 요즘 유행어로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짐이 되었다. 부하 직원 중 단 한 명도 답을 달지 않았다고 한다. 무언의 항명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곧바로 톡 내용이 담긴 캡처 화면이 애견 사이트로 옮겨져 전국으로 한 바퀴를 돌았다. 아마도 그 부장은 지난 20년간 늘 하던 일인데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반려견 인구 1000만 명의 시대이다. 보신탕을 먹는다는 것 자체를 야만스럽게 생각하는 문명이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 그런데 이런 개인의 취향이 반영된 글을 올리면 무형의 폭력을 당한 느낌을 받게 된다. 귀로 한번 듣고 마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SNS를 통해 공분하고 이 구태의연한 행태를 퇴출시키고자 퍼뜨리게 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해야 할 톡과 하지 말아야 할 톡들이 정리된다. 그렇게 새로운 톡 문명의 기준이 잡히는 것이다. 기성세대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다. 잘 모르겠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내가 톡한 내용이 내일 아침 조간신문의 헤드라인에 실린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미 이 표현은 외국 기업에서는 모럴 해저드를 피하는 기준으로 교육 과정에 반영되고 있다. 심지어는 나의 아이들이 그 내용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한결 표현이 부드러워질 것이다. 답답해서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재미있는 농담과 새로운 표현을 익힐 수 있다. 특히 이모티콘이 많은 걸 대신해준다. 적절한 이모티콘으로 톡방을 장식하면 대화를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다. 대한민국의 현대 문명을 창조하신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X세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감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모티콘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 여러분이 주도해서 업무 단톡방을 감성 넘치고 귀여움 충만한 공간으로 바꿔보길 적극 권장한다. 조금 어색한 것이 무례함보다는 100배 낫다. 다양한 생각을 인정하라. 다양한 생각을 인정하라. 여기는 여기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다음은 댓글 문화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등 수많은 SNS는 자기 일상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공간이다. 그걸 본 많은 사람들은 좋아요, 구독, 좋아요 누르기도 하고 너도 나도 댓글을 단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하다 보면 많은 경험을 하게 된다. 욕설처럼 적어놓은 댓글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응원 댓글에는 금세 마음이 훈훈해지기도 한다. 그러고 보면 사람의 마음이 참 오묘하다. 일비 하지 말아야 한다 하면서도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사실 악플은 엄청난 폭력성을 갖고 있다. 많은 연예인들과 크리에이터들이 악플 때문에 고통을 겪다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이다. 그래서 SNS에 무언가를 올릴 때는 사회적으로 대립각이 심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은 가능한 한 피하고 표현도 애둘러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하면 된다. 그래도 사람들이 모이면 악플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생존의 전략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SNS에서 자기와 다른 생각을 보았다고 해서 바로 악플을 달지는 않는다. 늘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한다. 그래서 욕설은 배설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게 좋다. 내 생각과 다르다는 주장을 하는 비교적 점잖은 댓글의 경우는 대응이 필요하긴 하다. 생각이 다른 것은 사실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좋다. 그런데 데이터가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달라진다. 분명한 과학적 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그것에 근거해서 반박해야 한다. 데이터의 시대인 포노 사피엔스 문명에선 과학적 데이터에 기대는 것만큼 확실한 논거는 없다. 확실한 데이터와 입증 가능한 사실이 없다면 대응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물론 글을 올릴 때에도 마찬가지다. 진실된 과학적인 데이터는 오래도록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비록 한시적으로는 거짓 데이터에 기반한 감성적 호소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거짓된 정보는 곧 여러 사람에 의해 검증되면서 본색을 드러내게 된다. 디지털 플랫폼에 올라간 내용은 휘발되지 않는다. 그래서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검증해야 한다. 댓글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자기 기분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올리게 된다. 또 집요하게 악플을 다는 사람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글에 댓글을 달 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다. 더구나 실제 얼굴을 대하고 만날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에 즉흥적이고 때에 따라서는 조금 난폭해지기도 한다. 악플이 습관이 되어 어디 가서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폭력성을 드러내는 전문 악플러도 많다. 그래서 굳이 고민하지 않는 것이 좋다. SNS 공간은 나의 생각, 나의 일상을 공유하는 곳이다. 유튜브 방송이든 페이스북 게시물이든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내 생각의 편인들일 뿐이다. 거기에 올라오는 댓글들이 심각하게 비난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그냥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다.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의견을 부드럽게 전달하는 댓글이라면 몰라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댓글이라면 굳이 시간 낭비하지 않고 정리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8년 동안 개인 방송을 하며 이 시대 최고의 유튜버로 성장한 대도서관이 하는 조언이기도 하다. 대도서관, 네. 세 번에 꼭 필요할까? 세 번에 꼭 필요할까? 세 번에 꼭 필요할까? 대도서관도 방송 초기에 엄청난 악플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대도서관. 처음에는 친절하게 답 댓글도 달고 대화도 해보려 노력했지만 결국 포기했다고 한다. 한 명이라도 아쉬운 구독자지만 강퇴시키면서까지 악플러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마음의 평화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 이후 대도서관은 자신의 방송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덕분에 훌륭한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성장했다. 사람의 능력은 유한하다. 비난성 댓글에 시달리다 보면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를 잃게 된다. 그보다는 새로운 생각으로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 댓글을 다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좋은 댓글은 사람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주고 많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굳건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만들어준다. 좋은 정보와 지식을 보유한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내 생각을 풍성하게 해주는 보물창고가 만들어진다. SNS를 통해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는 것이다. 반면 반대하는 의견을 달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글은 달지 않는 게 좋다. 꼭 달고 싶은 경우에도 꼭 필요할까? 꼭 필요할까? 꼭 필요할까? 3번은 되뇌어 봐야 한다. 건전한 비평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들 이야기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하는 건 친한 사이에도 매우 조심스러운 법이다.
그러니 잘못되었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고 마음속에서 거센 반감이 솟아나더라도 일단 참아야 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나는 혹시 지적 우월감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이 댓글을 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나는 이 댓글을 통해 진정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가? 이렇게 말이다. 그런 지난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도 여전히 쓰고 싶다면 최대한 부드러운 표현으로 예의 바르게 생각을 담아내자.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며 살고 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뜻이다. 다양성은 인류의 일반적인 특성이다.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많다는 것을 상식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것이 인류 보편적 도덕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인정해야 한다. SNS 공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태도로 대화하는 사람들은 실제 사회에서도 존중받지 못하고 사람들과 건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한다. 디지털 문명에서도 사회성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근본은 실제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더 세심한 배려와 정제된 언어가 필요하다. 나의 대화를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공간인 만큼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네트워크는 내가 오프라인에서 가질 수 없는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제공한다. 이 기회를 잡을 것인지 버릴 것인지 오로지 자신의 선택이다. 이렇게 사람에 대한 세심한 배려심을 키우는 것은 사실 다음 단계로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발판이 된다. 바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는 능력을 키우는 일이다. 자, 이제 스토리텔링. 어머, 이건 꼭 사야 해. 또 다음에 읽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제 포노 사피엔스가 이제 거의 다 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AI 사피엔스도 읽고요. 제가 또 최근에 책을 또 한 권 샀는데 한 권이 아니죠. 제가 요즘 책을 세이노의 가르침도 읽어야 되고요. 우리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꾼다. 제가 이 책도 샀습니다. 이 책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최근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이것은 산업화의 한자리를 차지하기 초기 단계이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에 적절한 내용으로 보인다. 블록체인을 둘러싼 쟁점을 차분하게 다루고 있는 이 책은 블록체인 기술과 사업화 분야에서 종사하는 분들에게 많은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지침서가 될 것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주고 있어 다양한 산업에서 블록체인 기반 DID를 도입할 때 일독하기를 권한다. 오세현 오픈 블록체인 DID 협의회 협회장 SKT 부사장.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 비즈니스 방식을 바꾸는 혁신적인 기술로 디지털 자산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필수 기술이 될 것이다. 가상화폐가 투기와 투자 수단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 시대에 이 책은 특히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적용을 위한 금융 규제도 자세히 기술되어 있어 금융권에서 진정한 블록체인의 가치를 잘 활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손동식 미래에셋 자산운용 주식운용 대표. 블록체인 개념과 기술 전망을 설명하는 책 중에서 보기 드물게 블록체인 기초 기술부터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하는 코딩까지 섭렵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비즈니스 설계자뿐만이 아니라 시스템 개발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서재일 삼성 SDS 전무 서재일. 비트코인은 세계사적 사건으로 지금도 그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이 책은 지금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블록체인에 대한 지식을 충족시켜주는 단비와 같은 책이다. 수많은 블록체인 기술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리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역작을 읽고 생각해보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처럼 느껴진다. 블록체인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한 모두에게 강력하게 추천한다. 이정엽 블록체인 법학회 회장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야, 어쨌든 제가 이런 책을 읽게 돼서 영광이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아주 열심히 그래도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건강한 하루, 행복한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도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